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섯 번째 에세이 교통순경과 욕심꾸러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시절에 쓰던 자료들 사이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다. 거의 새 것과 다름없었는데 앞에는 영희에게 브루넥 신부가 라는 영어 서명이 있었다. 오래전 내가 유학 떠나기 바로 전날 브루넥 신부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던 성경책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 브루넥 신부님은 나의 대학 스승님이다. 아니, 단지 스승을 넘어 내 삶의 은인이시다. 신부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아예 대학에 다니지도 못했을지도 모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신체장애에 대한 사회인식이 전혀 없던 70년대 초반, 내가 대학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으니 대학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다행히도 내 학교 성적은 좋았고 나는 꼭 대학에 가고 싶었다. 내가 고3이 되자 아버지는 여러 대학을 찾아다니시며 입학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구걸하듯 사정하셨지만 학교 측은 어차피 합격해도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했다. 아버지는 당시 서강대학교 영문과 과장님이셨던 브루넥 신부님을 찾아가 제발 시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신부님은 너무나 의아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셨다. 무슨 그런 이상한 질문이 있습니까? 시험을 머리로 보지 다리로 보나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시험 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셨다고 한다. 아버지는 두고두고 그때 일을 말씀하셨다. 마치 갑자기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쁜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고. 약간 불그스레한 얼굴에 순진하고 맑고 큰 눈, 늘 만면에 미소를 띠시던 신부님은 1학년 전공 필수인 영문학 개론을 강의하셨다. 그때 나는 서양문학 최고의 고전은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이며 성경에 관한 지식 없이는 영문학을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신부님은 문학작품을 마치 무슨 모노드라마를 하듯이 온몸으로 연기하시며 강의하셨다. 프란시스 톰슨의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강의하실 때는 온 교실을 누비시며 정말 사냥개처럼 코를 킁킁거리고 다니셨고 라만차의 사람이라는 돈키호테에 관한 연극을 소개하실 때에는 말을 타고 가며 창을 던지는 신용을 하셨다. 교실 밖에서 나를 보시면 신부님은 두 팔을 벌리면서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라고 당시 유행하던 패티김의 노래를 부르곤 하셨다. 신부님은 그때 우리말을 배우고 계셨지만 이미 환갑에 가까운 나이시라. 지금은 1분만 들려드릴게요. 아리야, 그만.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AI 스피커가 있는데요. 착각했나봐요. 다시 할게요. 신부님은 그때 우리말을 배우고 계셨지만 이미 환갑에 가까운 나이시라 별로 큰 진전은 없는 듯했다. 그런데 한 번은 강의를 하시다가 문득 한국말에서 제일 발음하기 힘든 두 단어는 교통순경과 욕심꾸러기라고 하셨다. 정말 신부님의 발음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웠던지 철없는 우리는 책상을 치며 깔깔대고 웃었다. 조금 머쓱해지신 신부님은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문학은 삶의 교통순경이다. 교통순경이 차들이 남의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 차선에 따라 반칙 없이 잘 가고 있는가를 지키듯이 문학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킨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부나 권력을 좀 더 차지하려는 나쁜 욕심꾸러기들이 많지만 지식과 사랑 그리고 꿈의 욕심꾸러기가 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책을 많이 읽고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라. 그리고 지식과 사랑의 욕심꾸러기들이 되어라. 신부님은 성품이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온화한 분이셨지만 나는 신부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당시 서강대학교에서는 체육이 대학 4년 내내 교양 필수 과목이었는데 담당이신 고 교수님은 내게 그 과목을 면제해 주시지 않고 체육관까지 와서 견학을 해야 점수를 주겠다고 하셨다. 수업이 있는 본관에서 노고산 밑에 체육관까지는 꽤 거리가 멀고 부분적으로 비포장도로라서 사실 내게는 그곳까지 가는 것 자체가 체육을 넘어 에베레스트 등정보다 더 힘들었다.
게다가 눈이나 비가 올라치면 문자 그대로 악전고투였다. 그러나 고 교수님은 그렇게 힘들게라도 견학을 하고 페이퍼를 써내야 겨우 낙제 점수를 면한 D를 주곤 하셨다. 그런데 한 번은 소나기가 오는 날 체육관으로 오다가 비파정 도로에서 넘어져 진흙투성이가 된 날을 보시더니 비 오는 날은 오지 않아도 결석으로 치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대학 3학년 되던 해의 여름, 일찍 찾아온 장마 때문에 3번 결석한 내게 교수님은 당신이 한 말씀을 잊으시고 내게 가차없이 F를 주셨다. 나의 충격은 컸다. 교수님에 대한 원망, 억울함, 부당함,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운명 때문에 F라는 굴욕적인 점수를 내 성적표에 담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 또 과목 낙제를 하면 다른 과목이 성적이 좋아도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학칙 때문에 그 학기에 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당시 영문과 과장님이시던 브루닉 신부님을 찾아갔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신부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다. 너무나 화가 나서 얼굴은 빨개지고 말까지 더듬으셨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그리고 나는 그때 분명히 보았다. 신부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이제 20여 년이 흘렀고 나는 2002년 학번 새내기들에게 그때 신부님이 담당하셨던 영문학개론을 가르친다. 알량한 체면 때문에 나는 학생들 앞에서 신부님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모노드라마를 연출하며 가르치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신부님을 기억하며 새삼 생각한다. 삶의 교통순경인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자들을 지식과 사랑의 욕심꾸러기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진정 제자를 위해 눈물 흘린 적이 있는지, 먼 훗날 지금 내가 가르치는 많은 학생 중에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지금 내가 브루닉 신부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나를 기억해 줄는지.